안녕하세요. 제주개미의 계좌공개방송 시작합니다. 2020년 9월 16일 계좌공개합니다. 계좌는 현재 3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 1 계좌 먼저 가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2435입니다. 근데 저희 나무 1 계좌는 보시면 1억 2128만 8562원. 나무 1 계좌가 1억 2천까지도 마이너스 1억 2천까지 돌파했네요. 나무 2 계좌를 보시죠. 마이너스 8840만원입니다. 나무 3 계좌는 현재 마이너스 1252만 3110원. 현재 총 마이너스 2억 2200만원입니다. 9월 11일 2억 500만원에서 현재 1700만원이 마이너스가 증가해가지고 마이너스 2억 2200만원입니다. 저는 버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명 강제 존버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예측한 시간보다 약간 더 딜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먼저 2주를 버티면 추석이 오고 그 다음은 10월이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에 몰빵한 이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미국 대선이 48일 남았습니다. 왜 미국 대선이 중요하냐면 트럼프라는 인간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중국, 북한,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선이 48일 남은 현재 시점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유리한가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이 48일 남은 현재 바이든 경합주 선두 유지 이대로면 이긴다는데 여기 이 기사의 핵심은 이 점점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기자가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6개의 경합지만 보면 됩니다.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위스콘신 등 4개 주요 경합주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통적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애리조나서도 근소한 차로 바이든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플로리다서 핵심 지지층 흔들 트럼프. 플로리다가 이번 경합주 중에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주거든요. 이곳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5% 앞섰다, 5%포인트 앞섰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경합주 6개가 전부 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미국 대선은 바이든한테 넘어가겠네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냥 가만히 이대로 질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공작의 달인 트럼프 측근. 이 사람이 로저 스톤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선서 지면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대선에 지면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비상 권한을 활용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 팀 쿡 애플 CEO,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부부 등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이 스톤의 주장이다. 와, 대단합니다.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죠. 뭐 더 읽어보면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바다주를 얘기합니다. 선거일 저녁 네바다의 투표를 연방법원 집행관들이 압류해 그 주 밖으로 가져나가야 한다. 그들은 완전히 부패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데 황당함을 가지지만 트럼프는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를 몰래 미 대선서 경제는 뒷전, 트럼프 경제 잘하지만 바이든의 투표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트럼프가 경제는 잘하지만 이번 대선은 경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제 관리자로서 바이든 후보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사람조차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는 데는 주저하게 한다는 게
통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트럼프가 경제는 잘하지만 이번 대선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신의 최대 치적이 주가를 올린 것이라서 그것을 최대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트럼프의 동물적인 감각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때리죠.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 화웨이 제재 파상 공세, 중국은 미국 대선까지만 참자. 기사 보시면 15일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를 제품을 팔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 대선까지 참자라고 하네요. 중국도 지금 너무 계속 맞으니까 반격을 할 만도 한데 참고 있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가겠다고 하거든요. 미국이랑 전면적으로 붙기에는 계속 참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죠. 중국의 전략은 지연 전술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티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참고 있느냐? 저는 여기에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기사인데요. 중국 내년 1월 미 대통령 취임식 전후에서 대만을 무력 공격해서 통일을 시도할 거다 라고 미 해군대학 저널의 한 글이 중국에서 커다란 화제다 라고 합니다. 대만 침공은 2021년 1월 19일에서 21일 사흘 동안, 왜냐하면 20일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거든요. 미 대통령 취임식 전후가 천재 일우의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한 내년 1월 19일에서 21일 사흘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해 통일의 대업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격 시점이 3일 동안이네요. 왜냐? 이때는 미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기간으로서 미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서 중국으로선 천재 일우의 기회로 꼽힌다. 군사적으로 볼 때 중국 당국은 오는 12월부터 의도적으로 양안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초에 이를 빌미로 중국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며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력 침공의 발톱을 숨긴 채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훈련에 해군 함정과 잠수정 등을 동원해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봉쇄를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계속 보시죠. 또 대만의 동쪽 지역의 병력을 포진시켜서 미 7함대의 반격에 대응하도록 한다. 중국군의 미사일은 대만의 주요 시설을 겨냥한다. 이 같은 군사적 배치와 함께 중국은 대만 내 정보전을 실시한다. 전력과 인터넷, 언론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통제 시도에 나서며 대만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격적인 행동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이 속수무책의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방군이 오랫동안 대만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해오고 있는 터라 중국의 동해 훈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 대선과 이에 따른 미 정가의 커다란 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지속 등으로 미국은 손쓸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인 행동에 맞춰 세계 각국의 당근과 책찍을 내세우며 각국의 지지와 묵인을 얻는 외교에 돌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특히 일본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 일본이 미군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지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이를 중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중국이 엄포를 놓을 것이란 이야기다. 미 국가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만에 대한 파병 문제를 논의하지만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끝내는 실질적인 출병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들은 전망했다. 결국 미국과 대만 당국은 먼 곳에 있는 물론은 가까운 곳에 불을 끌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안 통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며 결국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대만 해협에 투자한 막대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 보건당국이 미중 수교 이후 가장 높은 미 고위 관리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그때 중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죠. 이때 국민당 출신인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10일 베이징의 대만 공격 전략은 초전이 곧 종전. 시작하자마자 미 군이 올 시간 없이 초전에 빨리 끝내버린다. 이 전략인 거죠. 일단 전쟁이 터지면 미군이 올 사이도 없이 중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니 현 대만 지도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참는 이유는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후 약간의 권력 공백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한테는 대만은 어떻게든 통일해야 될 영토이고 대만이 더 미국으로 붙어서 미국 무기도 많이 사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통일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또 있죠. 대만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있습니다. 대만의 삼성전자죠. 라고 불리는 TSMC가 있죠. 참고로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습니다. 500조 가까이 되고요. 대만 주식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까 화웨이가 반도체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대만 무력 통일로 TSMC만 확보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10년 후 미국과 해볼 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기사가 나오네요.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9월 17일 대만에 갑니다. 중국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성이 안 찼는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의 대만 방문을 추진한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로스 상무장관 방문설도 현실화된 파장이 상당할 거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미국과 어떻게든 대선까지 참아서 새로운 판을 짜일 때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중국을 보면서 앞으로 3개월은 혼란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와중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